파트 3. 맨발의 다양한 효과. 지금부터는 맨발 걷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맨발이 어떤 원리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총론과 같았다면 이제부터는 맨발 걷기의 구체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강론에 해당하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 중에는 논문으로나 현실적인 경험과 사례로 보나 확실한 것도 있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확실한 효과부터 순서대로 알아봅시다. 01. 잠만 잘 자도 삶이 달라진다. 꿀잠 효과. 맨발로 걷고 난 뒤 잠을 훨씬 잘 자요. 맨발 걷기의 가장 뚜렷한 효과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며칠간의 맨발 걷기만으로도 잠을 더 깊이 잘 수 있다는 것은 논문에도 있지만 수많은 맨발 걷기 경험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마다 효과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면밀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 경험자들의 경험을 모은 내용의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일부 효과는 전혀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숙면 효과는 맨발 걷기 후에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효과입니다. 맨발 걷기 후의 수면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는 다양한 방면으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꿀잠을 자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리 잠이 잘 들게 된다. 85%.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93%.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상쾌하다. 100%. 뻣뻣하던 근육이 부드러워진다. 82%. 만성적인 요통이나 관절 통증이 호전된다. 74%. 전반적인 삶의 질이 좋아진다. 78%. 실제 맨발로 걷는 분 중 단 며칠 만에 기분 좋은 잠을 자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사례뿐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맨발 걷기의 숙면 효과는 논문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후에 더 피곤해요. 그런데 같은 현상을 약간 다르게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이것은 맨발로 걸으면 신발을 신고 걸을 때에 비해서 발뿐 아니라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도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자면 운동 효과가 크다는 뜻도 됩니다. 평소에 운동량이 적은 분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 하다가 자신의 체력에 비해 무리한 뒤에 이렇게 피곤하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죠. 이런 분은 맨발 걷기 시간을 줄이거나 좀 더 부드러운 바닥에서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맨발로 걷고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 한숨 푹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척이나 상쾌하고 가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혈액의 흐름이 부드러워진다. 혈액 흐름 개선. 왜 혈액 흐름이 나빠질까?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 혈액 흐름이 개선됩니다. 혈액이 묽게 되는 효과는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던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고지혈증 때문에 맨발 걷기를 시작한 게 3년 반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맨발 걷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서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것이 맨발로 땅과 접지를 하면 혈액이 묽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혈관을 망쳐 놓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적혈구의 표면이 전기적으로 불안정해지면 혈액이 덩어리처럼 뭉쳐서 움직이면서 점도가 높아진다.
혈관은 탄력성이 떨어져 혈관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그 주변으로 콜레스테롤이 더 쌓이면서 죽상경화반이라는 딱딱한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죽상경화반 껍질이 얇을 때 파열되며 피딱지가 잘 생긴다. 죽상경화반 주변으로는 혈관이 좁아져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거나 와유가 생겨 점점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은 더욱 무리하게 혈액을 펌핑해야 되므로 심장 질환이 생긴다. 이런 이유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점도가 높아진 혈액을 묽어지게 하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 심혈관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적혈구가 뭉쳐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대동맥 협착 등 각종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만성적인 생활습관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죠. 우리가 땅과 맨발로 만나게 되면 접지 효과 덕분에 이런 혈액의 점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제가 맨발 걷기에 푹 빠지게 된 이유입니다. 왜 접지를 하면 혈액 흐름이 부드러워질까? 맨발로 땅과 만나 접지를 하게 되면 적혈구의 정기적 성질이 중화되어 적혈구 덩어리가 따로 떨어져 움직입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을 묽게 하여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논문에는 접지는 가장 간단하게 심혈관계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지가 우리 몸의 다양한 세포들의 정기적 성질을 바꾼다면 혈액의 정기적 성질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실제 적혈구 표면의 제타 전위를 측정한 실험이 있습니다. 제타 전위는 입자 사이에서 음전하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말합니다. 제타 전위가 클수록 분산 상태가 좋다는 뜻이며 결국 혈액이 응집되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10명의 건강한 성인이 접지를 하기 전과 2시간 동안의 접지를 하고 난 후 각각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우측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접지 후에 검사한 적혈구의 제타 전위가 2.7배 더 크고 적혈구들의 점도가 낮아져 혈액 흐름도 2.68배 더 빨랐습니다. 이 논문은 접지를 통해 혈액의 점도가 줄어들면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염증과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있는 분은 혈액의 제타 전위가 낮아서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적혈구의 한 뭉치 안에 들어있는 적혈구의 숫자를 세어보면 얼마나 적혈구의 응집이 많은지에 따라 혈액의 점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 테이블 4를 보면 접지 전 적혈구의 한 뭉치 안에는 여러 개의 적혈구가 엉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혈구가 하나하나 따로 분리되어 있을수록 점도가 낮아서 혈액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접지 전에는 적혈구 한 뭉치에 4개 이상 엉겨 흐르는 비율이 34.7%였다가 접지 중에는 15%로 줄어듭니다. 반면 한 뭉치에 하나만 있는 비율은 접지 전에 26.8%였다가 접지 중에는 44.1%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접지를 통해 적혈구가 서로 엉기지 않고 따로 떨어져 움직이면서 점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뇌혈관이 조금씩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의 맨 왼쪽이 정상 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소혈관 질환이 아직은 가벼운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뇌척수액이 모여있는 까만 뇌실,
가로 뇌척수액이 모여있는 곳, 가로 주변으로 뭔가 하얗게 보이는데 가로 화살표 영역, 가로 이것은 뇌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서 뇌세포들이 일부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진행되면 맨 우측의 그림처럼 하얗게 뇌세포들이 죽어 나가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치매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꺼번에 크게 오면 바로 뇌경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편마비가 오거나 말이 둔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충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사태가 작은 뇌혈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혈액, 느려진 혈류, 속도가 이런 문제들의 시작 단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혈관의 건강 상태를 좌우하는 다당외피. 다음 그림은 혈관의 단면들을 간단하게 그린 것입니다. 혈관 안에 적혈구가 평화롭게 흘러다닙니다. 적혈구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혈관 내부 표면에 막이 있습니다. 이 막에는 부드러운 제일 타입의 구조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수 안에 다당외피라는 혈관을 보호하는 작은 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 가로 흰쌀, 흰밀가루, 설탕, 액상과당 등 가로를 많이 드시게 되면 제일 타입의 구조수라는 물이 정기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정기적으로 불안정해진 후 구조수 중간에 있는 다당외피가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은 취약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혈관은 딱딱해지고 혈액 흐름이 거칠어지면서 쉽게 상처가 납니다. 상처난 부위에는 혈액이 소용돌이 치면서 더욱 두꺼운 피딱지들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죽상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액이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느라 혈압은 높아집니다. 더 심한 경우 혈관이 터지거나 때로는 막히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뇌에 생기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되고 심장에서 생기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은 암과 더불어 한국인의 중요한 사망 원인입니다. 혈관을 보호하려면 이런 혈관이 딱딱해지고 취약해지는 위험한 현상을 막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A, C, E 등과 아연, 셀레늄 등과 같은 미네랄들이 항산화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항산화제를 반드시 입으로 먹거나 주사로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맨발로 지구와 만나면 가장 완벽하고 부작용이 없는 황산화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로 접지하고 나면 자유전자들이 들어와서 혈관 안에 있는 제일 타입의 구조수와 다당외피들을 보호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돕습니다. 이것이 맨발 걷기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